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좀 더 좋은 일이 있으려나 하는 기대가 모두들에게 있습니다. 이 정부 폐쇄 속에서 새해를 맞았으니까 정부가 다시 문을 언제 열 것인가 하는 기대가 있고, 또 전국이 좀 안정되고 서민 경제도 좀 살아나고 반이민 반소수의 무드도 좀 사라지고 이런 기대들이 있습니다. 우선 정부 폐쇄가 해소되는 일이 지금 가장 급선무입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공화당의 상원 하원 리더들을 화이트하우스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제 Let's make a deal 이런 트윗을 한 적도 있습니다. 내일은 새해에 의회가 개원이 되고 새 의회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원이 민주당 다수당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상원 하원이 모두 공화당 다수당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가 가능했었는데, 이제 상원과 하원의 권력이 나뉘게 되니까 어떠한 정국이 펼쳐질 것인지 여기에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 되니까 정부 감독권이라든가 정부 조사권이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게 되고, 이 정치권의 아젠다들이 안건들이 민주당 손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앞에 있는 문제들, 정부 폐쇄 해소의 문제라든가 이민법 개혁 문제, 불안정한 증시 문제, 이런 국내 문제들이 여러 개 있고, 또 국제적으로 중국과의 교육 전쟁이라든가 네이토와의 불화라든가 북한과의 핵 협상이라든가 이런 난제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 정국은 소위 multiple battlefront, 다수의 전선이 펼쳐지고 난기류가 심해지지 않겠느냐,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당장 12일째로 접어들고 있는 정부 폐쇄 문제, 새해 들어서 어떤 해결 시도가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화이트하우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공화당, 상원, 하원 리더들이 회동을 하게 됩니다. 명목상으로는 Homeland Security Department의 Border Security, 국경 보안에 대한 브리핑 자리로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국경 보안과 멕시코 장벽 문제가 같은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정부 폐쇄의 걸림돌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12일 동안 계속되어 온 정부 폐쇄를 끝내기 위한 정치권의 직접적인 협상이 없었습니다. 협상보다는 대결 국면이 계속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까지도 50억 달러 없으면 정부 재개 없다, 이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이트하우스 의회와의 회동에서 어떠한 딜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정부 폐쇄를 끝내게 될 것인지, 이것은 아직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오늘 회동이 특별한 의미를 몇 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정부 폐쇄 이후에 민주당, 공화당, 상원, 하원 리더와 대통령과의 첫 번째 대자를 하는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 민주당 하원이 다수당이 되기 바로 하루 전날 만난다는 시기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모호한 내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딜을 하자, 이런 트윗을 어제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회동에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민주당 측은 모두 정치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서 국경 보안, 멕시코 벽, 정부 폐쇄 이런 것들로 낸시 펠로시가 그녀의 하원 의장을 시작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Let's make a deal, 협상을 하자 해놓고는 바로 뒤에 퀘스천 마크를 붙여놨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딜을 하자는 것인지 무슨 딜을 하자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낸시 펠로시가 몇 가지 시그널을 또 보냈습니다. 우선 government shutdown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하자는 데는 동의한다 하는 메시지고, 그러나 멕시코 장벽은 그 협상의 일부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로 내일 이제 민주당 하원이 다수당이 되는데 첫째로 할 일들이 이겁니다. 연방 정부의 모든 부서에 대한 예산을 오는 9월까지 지급하는 안을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Homeland Security Department입니다. 이 예산은 2월까지만 지급한다. 그리고 멕시코 벽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9월까지 연방정부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이미 공화당 다수당인 상원이 작년 말에 통과를 시킨 안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민주당은 봐라, 이미 공화당 상원이 통과시킨 안대로 우리가 그대로 했지 않느냐. 여기에 트럼프가 서명을 안 한다면 이번 정부 폐쇄는 정말 그의 고집 때문이다. 바로 트럼프's 셧다운이다. 이것을 증명하려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다. 또 트럼프에게 불리한 사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그 퇴임하는 존 켈리 비서실장의 말인데 트럼프가 이미 콘크리트 벽을 쌓는 것에 대해서 포기를 한 지가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라디오 진행자들이 부추김 때문에 트럼프가 마음을 바꿔서 다시 장벽 주장을 전면에 내세웠다는 설이 있는데 이 말은 이 설에 대한 신빙성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정부 폐쇄로 약 80만 명의 공무원들이 봉급을 못 받게 되니까 연방 공무원 노조가 정부를 제소를 했습니다. 노조들의 주장은 우리 정부가 Fair Labor Standard Act라는 법을 위반했다는 근거로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80만 명이나 되는 대규모 근로자들이 봉급을 못 받게 되면 당장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미국의 정치권은 내일부터 완전히 이제 다른 세력 구조가 됩니다.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의 권력을 갖게 된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민주당이 국정의 안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컨트롤할 수 있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상하원 다수당의 절대적인 권력을 즐겨온 트럼프의 안건은 국경보안, 멕시코 장벽, 반이민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수당이 된 민주당의 안건은 사뭇 다릅니다. 부자들의 정치권 영향력 감시, 또 투표 권리의 확대, 약품 가격의 인하, 국가기관 시설 개수 법안 이런 것들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미 오랫동안 국민들의 관심과 호감을 받아온 안건들을 전면으로 내세워서 전국의 화두를 좀 바꿔보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멕시코 장벽이라든가 반이민 등의 소리가 아주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정객 중에 한 사람인 사우스캐롤라이나 공화당 린지 그램 상원의원은 50억 달러의 멕시코 장벽 이슈와 민주당이 오래 추진했지만 결실을 보지 못했던 다카 문제를 결합하는 시도를 할 것이다.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다카는 아시는 대로 어릴 때 입국한 불법 입국자들을 보호하자는 이야기인데 이들에게 3년 동안 더 체류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 그리고 멕시코 장벽 문제와 흥정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 예상입니다. 그러나 두 문제 모두 멕시코 장벽이라든가 다카라든가 이 두 문제가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 진보 성향의 의견이 아주 첨예하게 충돌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효과를 볼지 이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2019년 1월 2일) 수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12일째,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을 낸시 펠로시 민주당 대표와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낸시 펠로시는 국경 보안과 장벽 문제, 셧다운의 한가운데서 하원 의장 임기를 시작하고 싶어 하진 않는다며 거래를 해볼까라고 밝혔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원은 내일 공식적으로 하원 의장에 취임할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국경장벽 예산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을 상정하고 즉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상하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자들을 초청해 셧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저격수로 불려온 밀 람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새해 벽두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 자격이 부족하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람니 전 주지사는 어제 워싱턴 포스트 기고문에서 인사 문제와 동맹국들과의 불화, 미국이 오랫동안 국제 문제에서 호구였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등을 근거로 대통령의 자격 미달을 주장했습니다. 2012년 공화당 대선 주자였던 람니 전 주지사는 2016년 대선의 공화당 경선에서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발언과 기고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 트럼프 저격수로 불려왔습니다. 지난 11월 중간선거에서 유타주 상원 의원에 당선돼 내일 의회에 입성할 예정입니다. 넷플릭스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항의를 받아들여 정권 풍자 코미디 영상을 삭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사우디 통신정부기술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자사 플랫폼에 게시된 코미디언 하산 미나즈의 영상 중 하나를 삭제했습니다. 사우디 내에선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미국인 무슬림인 미나즈는 지난 10월 28일 자신의 스탠드업 코미디 쇼 애국법의 첫 에피소드에서 정권 실세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는 반정부 언론인 자말 카쇼기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우디 정부가 얼토당토하는 핑계를 댔다며 비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새해 시작과 함께 제2차 정상회담 개최 의지를 확인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논의에 숨통이 트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어제 신년사에서 언제든 또다시 미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나 역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데 따른 것입니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대미 경고성 메시지도 담겼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선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새해에 250개나 되는 새로운 주법이 생겨났습니다. 주요 세 법 중에는 어린이 교통안전법, 2살 미만 어린이는 뒤를 향한 카시트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위반 시 벌금 $75, 성희롱 교육 강화법, 주 면허가 필요한 업종은 면허 갱신 시에 의무적으로 성희롱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총기안전법, 권총 구입 시 대기 기간을 72시간으로 연장한다 등이 있습니다. 오웨어 공항의 인터내셔널 터미널을 연결하는 레일 시스템이 내주 8일부터 중단됩니다. 이 간이 열차 시스템은 오는 가을에 다시 확장 개통됩니다. 그동안 터미널 간을 잇는 이동수단은 셔틀버스로 대체됩니다. 쿡카운티에서 새해에 가장 빨리 태어난 아기는 예어리 나바입니다. 호프만 에스테이 메디컬 센터에서 새해 첫날 0시 5분에 태어난 이 아기는 체중 8파운드 14온스, 5번째 자녀 중 첫 딸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 한때 일부 지역에는 약한 눈이나 비가 내리는 곳 있겠지만 차차 그치겠고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3도.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39도, 밤 최저 29도. 금요일부터는 낮 기온이 40도대로 오르겠고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30도. 토요일도 맑겠습니다. 낮 최고 48도, 밤 최저 32도입니다.